어제 원칙과 상식 의원 3명 탈당한 얘기 좀 중간중간 했었는데 이 관련해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탈당 3인방에 대해서 당내에서 기득권을 그동안 누릴 만큼 누렸던 정치인이다. 이런 비판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안 되겠거든 탈당하지 말고 은퇴를 해라.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원칙과 상식이 아니라 공천과 탈당이다라는 날선 비판 친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안민석 의원이 이 탈당 3인방을 갈치 정치한다라고 했는데요. 갈치 정치가 뭘까요? 들어보시죠. 갈치 정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갈치 배를 가르면은 그 뱃속에 갈치가 들어있어요. 갈치는 갈치 동료를 먹고 자라거든요. 그 정치도 이 당 내부에서 어떤 지도부든 대표든 동료 정치인들을 막 비판하고 욕하면서 자신의 정치인 공간을 넓히는 그런 정치를 갈치 정치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사실 박쥐 정치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좀 비열한 거예요. 갈치가 갈치를 먹는다는 건 사실 좀 처음 들었는데 이것도 팩트 체크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당내 분위기 굉장히 격앙됐나 봐요. 그렇죠. 이제 윤영찬 의원 때문에 더 격양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공천과 당선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 당을 탈당할 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다면은 본인부터 불출마 선언 정도 하고 그다음에서 뭐 친명계도 불출마하라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또 좀 명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나는 끝까지 공천 줘. 그러면서 한 사람은 탈당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공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다시 복귀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이 구성원들이 저는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언론에서도 이걸 좀 냉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자객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이 자객이라는 게 일본 정치에서 나온 나쁜 표현이에요. 이건 경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천을 안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예. 조홍천 의원이든 이원욱 의원이든 뭐 김종민 의원이든 경선을 하라라고 하는데 나는 경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나가겠다 이래버리면은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본선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본선에서 각 당들이 후보들이 본선 선거를 치릅니다. 이게 자객 공천인가요? 아니잖아요. 민주적 절차잖아요. 그걸 안 할 수 없잖아요. 당은 하나의 작은 국가입니다. 당내에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하는데 그걸 자객 공천이다 이래 보면은 정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네. 자객이란 말씀은 안 된다. 뭐 경선이다. 이종근 실장님은 어떻게 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뭐 이 당의 어떤 역사를 한번 돌아봅니다. 갈치 정치라고 지금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또 옛날에 갈치 정치를 하셨던 분들을 왜 다 복당을 시키고 전부 다 하나의 어떤 당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요? 탈당을 하는 것, 총선을 앞두고 공천 때문에 탈당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당의 중진 의원들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복당 다 받아줬어요. 지금도 받아줬죠. 최근에 국민의당으로 나간 분들. 그때 당시에 공천 때문에 나간 거 맞죠? 그때 당시에 당대표, 즉 문재인 대표를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복숭아학당이라고 했죠. 최고위에서 맨날 그 노래도 부르고만 해서요. 그분들 지금 다 받아줬잖아요. 그 갈치정치잖아요. 그분들도. 그래,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또 지금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경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나가게 된 어떤 이유는 제가 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요. 지금의 어떤 분위기 보시죠. 김윤식 전 그 위원장 또는 최성 시장 어떻게 부적격으로 했는지 우리 다 봤습니다. 또 적격을 하는 친명계 의원들, 친명계 그 후보들 다 적격을 했어요. 이런 과정들이 누적돼서 이게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경선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선다면 당연히 지난번에 나갔던 사람들처럼 또 나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갈치라고 비난하는 것 나중에 또 복당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이 맞는데요. 뭐 저나 안민석 의원을 보고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안민석 의원은 그런 구태 정치인들이 입달당하는 것에 늘 반대해 왔고요. 네. 그 목소리를 또 국민의힘에도 들려줬기 때문에 저는 안민석 의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뭐 일단 탈당 이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당내 분위기에 더 이상 숨쉴 공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자,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에 이어서요.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선언을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낙연 대표가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이후에 탈당을 선언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계속돼 왔는데요. 오늘 오후 2시 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탈당의 변을 전하고 또 양당 독점의 정치구도 타파를 위한 제3지대 신당 창당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급을 드린 것처럼 사실 이 전 대표는 줄곧 이재명 대표에게 당대표직 사퇴와 또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0일 이제 회동 자리에서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절 의사를 표하니까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미 네. 탈당을 시사한 바 있고요. 당초 지난주에 거취를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는 바람에 입장 발표의 시기를 조금 늦췄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탈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한마디를 했는데 오늘 어떤 평가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곧 탈당할 것 같고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이미 탈당한 3분 있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될 때는 일단 쉬는 게 좋습니다. 네, 폭주보다는 우선 멈춤 그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게 더 중요하지. 보니까 지방선거 때나 대선 때는 국회의원 탈당이 없습니다. 꼭 총선을 앞두고 유독 탈당이 많아요. 생존형 탈당 뭐 이런 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언제 오늘 탈당한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을 박차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반대 방향으로 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최종 목표가 뭘까? 저쪽에 가서 대선 경선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저쪽 가서 대선 경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도라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죠. 왜냐하면요, 그 이낙연 대표가 탈당하는 이유가 여기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경선에서 다음에서 또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현실적 판단이 저는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탈당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청래 최고는 저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요. 2016년에 본인이 공천 못 받았습니다. 근데 탈당하지 않고요. 낙천거사 모임이라고 해서 전국 돌면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저도 2020년에 억울하게 공천에서 떨어졌습니다.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선대위에 제가 대변인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상금 부대변인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당원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정당에는. 그러나 자신의 영달과 국회의원 그리고 또 대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이재명 대표 좀 바꿔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왔었고요. 이용훈 실장님 이런 네. 가운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이요 이르면 14일입니다. 며칠 뒤에 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같은 배를 거의 탈 거다, 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낙연 대표는 원칙과 상식과 함께 처음부터 하려고 했는데 원칙과 상식 쪽에서 좀 거리를 두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두 그룹이 함께 하게 된 동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뭐 계급장을 떼겠다. 그러니까 거의 백운종군하겠다. 네.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선 후보였던 또는 경선 후보였던 사람이 나가서 당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함께 당을 하는 그런 좀 종속적인 어떤 관계였는데 일반적이죠. 예, 지금 이낙연 대표는 아니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그런 그 열린 공간으로 함께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자 원칙과 상식이 그럼 함께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그룹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는 뭐 지금 예측됐던 어떤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시너지를 더 하려면 얼만큼 더 탈당을 할 것인가. 예전에 바른미래당 기억하시죠? 네. 바른미래당도 당시에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할 때 한 번에 다 나오지 않았어요. 3차 탈당까지 있었습니다. 네. 한번 1차 탈당, 2차 탈당, 3차 탈당까지 하면서 사실 기존의 어떤 본당에 굉장히 좀 충격을 계속 줬거든요. 왜냐하면 탈당 이슈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한 몇 주 동안은. 그럼으로써 자신들한테 어떤 그런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어떤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 때문에 아마도 정청래 의원이든 안민석 의원이든 더 크게 지금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도 있고 뭐 새로운 선택, 뭐 한국의 희망 많습니다. 이런 제3지대가 뭐 서로 이제
뭐 빠르면 이렇게 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뭉치고 또 멀게 보면은 같은 다른 정당의 사람들까지 모이겠다. 또 연대 연합 키워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게 보세요, 이들이?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현역 의원 5명 이게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신당이 합쳐져서 현역 의원 5명만 되면 최소한 2월 25일 정도의 이 경상비, 그러니까 당과 관련된 경상비가 현역 의원 5명일 때 한 6억 가까이 돼요. 지원금이 나온다. 예, 지원금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선거 보조금이 따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각의 그룹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현역 의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합쳤을 때 현역 의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된다 하면 또 다릅니다. 액수가. 얼마죠? 거기에 현역 의원 그 정도 되면 약 한 10억 가까이 굉장히 또 선거를 치르기 예.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기후 10억과 4천만 원은 굉장히 다르니까 5억 미만은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현역 의원 불리기가 현재 당면 목표고 그래서 따로 또 같이 그러니까 현재는 따로따로 현역 의원을 모집하다가 전체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된다, 5명이 된다 이런 숫자가 됐을 때 합친다. 되기 위해서 합친다라는 아마 그런 플랜이 지금 가시화될 것 같아요. 뭐 스케줄상으로 천천히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고민해야죠. 없으니까요. 예. 예.